투자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이번 주는 석가탄신일 연휴로 월요일을 쉬었기 때문에 한 주가 좀 짧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5월 29일 화요일장, 오늘 국내 증시는 모처럼 시원하게 저녁 후강장을 보이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 25포인트나 오르면서 1850선 바짝 다가갔고요. 또 코스닥 지수도 1% 이상 크게 상승하면서 470선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간 많이 못 올랐었던 화학주가 강했고요. 조선주가 속해 있는 운송 장비 업종 또 증권주의 흐름도 좋았는데요. 한 주를 상승으로 출발한 만큼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계좌가 빨갛게 물들 수 있는 그런 주가 상승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센투자플러스는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오늘도 역시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종목을 신청받겠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 번호부터 알려드릴게요. 02-3153-2613번 통해서 전화를 해서 이렇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매수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등등 여러 가지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또 이 종목 사고 싶은데 사도 괜찮은지 이런 문자도 보내주셔도 우리가 친절하게 봐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해주십시오. 자,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월평지점의 홍덕표 과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하나증권에서 발간한 플랜티넷입니다. 스마트폰 유해 차단 서비스 강력한 모멘텀이 될 듯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플랜티넷은 국내 유해 차단 서비스 2대 업체이며 플랜티넷의 PC 기반 유선 유해 차단 서비스는 국내외 한국, 대만, 중국, 베트남 통신사의 부가 서비스 상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말 82만 유선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기반 무선 유해 차단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무선 가입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신규 무선 가입자의 증가는 플랜티넷의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4일 플랜티넷은 KT와 스마트폰 청소년 유해 사이트 차단 서비스 등 모바일 자녀보호 서비스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됨에 따라 무선 인터넷과 SNS를 통한 음란, 도박, 마약, 자살 모의 등 청소년 유해 사이트와 유해 어플리케이션, 유해 동영상 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화된 만큼 스마트폰 유해 차단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플랜티넷의 실적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플랜티넷은 450만 개에 달하는 유해 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통신사의 ISP망에 차단 시스템을 직접 설치하여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랜티넷은 2005년 6월에 상장한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의 마케팅 위축으로 PC 기반 유해 차단 서비스 가입자가 2005년 131만 명에서 2008년 72만 명으로 감소하면서 주가는 2005년 말 3만 950원에서 2008년 말 3,410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통신사에서 가입자의 동의하에 마케팅을 재개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유해 차단 서비스가 하반기 런칭되며 ANG 모즈 등 자회사의 실적 개선, 약 110억 원의 판교 개발 이익 발생 등에 따라 올해부터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규 모바일 유해 차단 서비스 실시에 따라 플랜티넷에 대한 목표주가 18,300원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이투자증권에서 발간한 CJ입니다. 해외 부분의 성장성 가시화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CJ의 주력 자회사인 CJ제일제당의 해외 바이오 부분은 라이신 등 사료용 아미노산과 천연 감미료인 핵산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 바이오 부분은 1차 산업의 축산업을 2차 산업의 제조업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축산 현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축산 현대화의 배경하에서 중국에서의 돼지고기 수요 증가와 더불어 고물 가격 상승은 라이신 등 사료 첨가제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CJ제일제당은 현재 35만 톤 수준인 라이신 생산 능력을 중국, 미국 등에서의 증설을 통하여 2014년에는 70만 톤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시장 점유율이 30%에 이르게 되며 향후 생산 능력 확대로 2013년에는 2조 원, 2015년에는 3조 원의 매출이 예상되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물류 부분의 경우 지난해 대한통운 인수가 일단락됨에 따라 올해 동사의 물류 부분 성장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 기준으로 대한통운과 CJGLS를 합쳐 4.3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2015년까지 매출 8.6조 원의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물류 부분은 국내에서는 택배 부분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매출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CJ제일제당과 CJ오쇼피 등의 사업 부분과 결합을 시키면서 성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CJ오쇼핀과 CJ푸드빌, CGV 등의 경우도 중국 진출에 이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류 열풍으로 인하여 영화 제작과 배급, 음악 공연 등 해외에서의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CJ의 목표주가 11만원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레포트는 대신증권에서 발간한 삼성테크윈입니다. 주가의 상승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삼성테크윈의 2012년 2분기 영업이익은 508억 원으로 대신증권의 종전 추정치인 407억 원 및 시장 예상치인 432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SS 부분은 북미 중심으로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네트윙 및 솔루션 비중이 23% 수준까지 확대되는 등 2분기의 영업이익률이 11.2%로 전분기 대비 0.7% 개선될 전망이며 반도체 부품의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반도체 장비의 매출 증가에 따른 수익성 호전도 기대됩니다. 또한 삼성테크윈은 반도체 장비의 제품 믹스 변화를 통한 장기적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테크윈은 최근에 고속칩 마운터를 개발하여 2012년 4분기에 삼성전자로부터 고속칩 마운터에 대한 수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중소기 칩 마운터에서 고속칩 마운터까지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면서 2013년에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성테크윈의 사업 부분 가운데 반도체 장비가 성장세가 가장 높으며 동부분의 매출은 전년 대비로 2012년에 39%, 2013년에 42% 증가가 예상됩니다. 삼성테크윈은 장기적으로 삼성그룹 내에서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고속진 마운터를 시작으로 OLED 검사 장비, 그래핀의 양산 과정의 핵심 장비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삼성테크윈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장비인 파워 시스템 사업을 그룹 관계사의 협력을 통해서 육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테크윈은 독자적인 기술보다는 드레서랜드를 통한 기술 및 신뢰성 확보, 삼성 계열사와 공동 사업 수주 등으로 장기적인 영업 능력을 높여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 장비 부분의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통한 중장기적인 성장 토대 구축으로 사업 변화가 예상되며 삼성테크윈에 대한 6개월 목표주가 95,000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플랜티넷, CJ, 삼성테크인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홍덕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SN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SN플러스의 정태식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모두에셋월드의 정수창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종목 상담 SN플러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상담 요청을 하고 계신데요. 먼저 전화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02-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신 첫 번째 시청자부터 연결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디서 전화 주십니까? 예, 부산입니다. 부산에서요? 예, 예, 주말 동안은 잘 쉬셨습니까? 예, 정권이 좀 그래서 좀 쉬기는 쉬는데 좀 마음 편하게 못 쉬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예. 주식 때문에요? 예, 예. 이렇게 시청자님 걱정을 끼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예, TCK. TCK요. 예, 예, TCK를 얼마에 몇 %나 가지고 계십니까? 22,300원에 10%가 있습니다. 22,300원에 10%요. 예. 오늘 종가를 아십니까? 오늘 좀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봤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오늘 예. 종가가 1,200원이 나왔더라고요. 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네요. 예, 좀 한 50% 좀 넘게 빠졌지. 예, 22,000원대 사셨으면 작년 중반쯤에 매수를 하신 겁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예,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들고 가실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지인의 소개를 받아가 샀는데, 예, 잠깐 출장 간 사이에 이게 유럽 사태로 폭락이 있더라고요. 갔다 오니까. 예. 그래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비중이 많지는 않으세요.
예, 좀 많지는 않아서 좀 다행인데, 예. 이걸, 어째 뭐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되는지, 예. 추가 매수요. 예,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자주 이렇게 시장을 보시지는 못하는 직업을 갖고 계신가 봅니다. 출장이 잦으신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렇게 장중 대응을 하는 종목보다는 좀 길게 투자할 수 있는 우량한 종목들을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 예, 그래도 저도 지금 요번에 좀 느꼈습니다. 예. 아, 그러셨어요? 이 예. TCK 말고 다른 종목들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 SK 그 하이닉스를 좀 가겠습니다. 아, SK 하이닉스요? SK 예. 하이닉스는 어떻게 수익을 좀 보고 계신지요? 요 앞전에 뭐 계속 저 수익을 보다가 요번 폭락을 해가지고 예. 약간의 손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도 오늘 6% 이상 급등이 나왔던데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걱정이 좀 덜 되는 종목이신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TCK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가 궁금하시다고요? 예, 추가 매수 가능한지 또 그리고 예, 예. 추가 매수 시 이제 어느 시점에서 또 하는데 이제 거기서 추가 매수하고 난 뒤에 예. 이제 반등 시 이제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반등 시에 얼마 정도에 팔면 되는지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신가요? 시간적인 여유는 좀 많습니다. 예. 아, 그러세요? 지금 당장 팔 종목은 아니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의견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이제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정태식 예. 전문가께 여쭤볼 거고요. 예. 잘 들어보시고 언제든지 또 한 번 연락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사업도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자, TCK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좋은 회사입니다. 뭐 우량한 회사고요. 예. 뭐 지금 소형 회사지만은 여러 가지로 보면은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량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여태 뭐 지금 보면 계속 흑자를 유지를 했었고, 올해 1, 4분기는 아무래도 세계 경기 유럽 침체 때문에 영향을 좀 받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TCK 같은 경우는 반도체하고 태양광 인고 생산에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흑연을 주로 생산하는데 LED 또 장비에 들어가는 또 흑연도 또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주 독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작년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올 1, 4분기 실적이 예상외로 좀 가라앉으면서 주가가 좀 빠졌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반도체하고 태양광 업체의 그 업황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러나 태양광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업황이 안 좋았습니다만은 거의 뭐 지금 바닥이 아니냐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TCK도 태양광 업황이라든가 반도체 업황 또는 LED 부분의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앞으로 수주가 이루어지면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 3년 동안 TCK 같은 경우는 평균 PBR이 한 2.5배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고평가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흑연 부품에서 독보적인 이유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고평가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현 주가 수준은 지난 3년간 평균 PBR 2.5배에 보다 상당히 한 1.5배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어떤 투자의 매력도는 현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태양광 업황이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또 반등이 나온다면은 분명히 동사도 수혜를 입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은 현재 9,000만 원 밑에서 이 저점을 형성했던 자리가 9,770원입니다. 이 자리는 앞전에 보면은 여러 번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가격이 보면은 한 9,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거의 단기적인 바닥은 좀 나오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해보겠고요. 만약에 증시가 하락을 해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10,000원 밑으로 한 9,500원 정도 온다면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12,500원 내지 13,000원 언저리에서 일단은 매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시 대응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9,500원 언저리 또는 9,500원 밑에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좀 빠진다면은 한 10% 정도 추가 매수해서 좀 비중을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2,500원에서 13,000원에서 일단은 매도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오랜 기간 주가가 많이 빠져서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사신 가격대까지 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주가가 한 9,500원까지 빠졌을 때 10%를 사고 12,500원 선에서 일단 팔고 다시 보자 이런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대응해 보십시오. 다음번에 또 연락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TCK 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몇 개 보고 또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두산 엔진을 볼게요. 두산 엔진을 14,800원에 100%를 가지고 계신데요. 장기로 보유를 할 생각이시라고 하고요. 연말 적정 주가를 알고 싶습니다. 또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요? 이렇게 문의를 하셨습니다. 8209님께서 문자로 상담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예, 보겠습니다. 예. 그 두산 엔진은 이제 그 신규 공모를 통해서 IPO를 통해서 이제 들어온 종목인데요. 예. 회사 내용은 좀 우량하긴 한데요. 그 이제 기간이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항상 물량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규 물량들은 처음에 나올 때는 상당히 이제 탄력적인 가격을 보이다가요. 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상당히 이제 가격이 많이 미끄러지는 거는 이제 기간이 매물 압박을 받는 거죠. 근데 기간이 이제 공모가 좀 어느 정도 거품이 좀 있지 않나. 신규 종목은 항상 그런 걸 많이 있는데, 근데 신규 종목을 할 때는 상당히 그런 거를 좀 유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산 엔진이 이제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1분기 실적은 그렇게 그다지 좋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두산 엔진은 이제 2분기 들어와서는 조금 이제 호전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보이는데요. 지금의 이제 유럽의 경기가 많이 내려가면서 특히 이제 상선에 관련된 이런 수주 관련 거는 조금 안 좋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뭐 드릴십이라든지 해양 플랜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이게 삼성중공업이라 이런 데서 이제 그 해양 플랜트 수주를 많이 받으면서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두산 엔진은 조금 이제 부각되는 거는 이제 상선에 관련된 엔진이 조금 이제 주요돼 있기 때문에 1분기에는 그런 혜택을 좀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2분기에는 그 상선에 관련된 수주가 좀 많이 증가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근데 이런 혜택을 받아가지고 2분기에는 상당히 이제 실적이 좀 양호하게 반등되지 않을까,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물 압박을 많이 받아서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상당히 저점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낙폭이 과다하기 때문에 여기서 급반등도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좀 추가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하는데 이제 연말까지도 들고 하신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한 16,000원 선에는 강한 저항이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16,000원 조금 못 미쳐서 한 15,000원 정도가 반등을 한다면 2분기 실적을 호전하고 기대 심리를 가지고 한 15,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추가 매수하셔서 그렇게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 매수하셔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산 엔진 봤고요. 이번에는 코리아나를 봐드릴 텐데요. 코리아나를 1,870원에 50%를 가지고 계십니다. 가격대를 보니까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한 달쯤 가져가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네요. 예, 코리아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근래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요즘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진출했던 그 한국 콜마라든가 코스맥스, 이런 화장품 회사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코리아나도 중국 텐진에 지금 진출을 해서 중국에서 본격적인 영업을 할 거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코리아나의 성장성에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서 일단은 성과를 높이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 브랜드인 코리아나도 분명히 중국에서 성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올해 1,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했고, 작년에는 안 좋았습니다만은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1,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업황 자체가 안 좋은 상태에서 화장품 업체가 요 근래에 코리아나가 상당히 1, 4분기에 좋은 실적을 냈다는 측면도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좀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주봉을 좀 보실 텐데요. 주봉을 보면은 그 매물대가 굉장히 강했던 자리가 1,800원대입니다. 1,800원대가 보면은 앞전에 여러 번 그 도전을 했다가 실패했던 자리가 1,800원대인데, 지난주에 주봉 종가 수준으로 보면은 가장 고가를 형성을 했었고, 일단은 주가가 주봉 종가로는 일단은 최고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물론 고가도 앞전 고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코리아나는 매물대를 1차적으로 돌파를 했습니다만, 단기 매물을 받았습니다만은 여기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좀 더 가져가도 무리가 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을 또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를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전화 연결이 되셨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LG 이노텍이요. LG 이노텍이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8만 원에 10%요. 8만 원에 10% 정도요. 예. 언제 매수를 하신 거예요? 며칠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되셨고요. 예. 예, 주가가 7만 원 초반까지 밀렸다가 지금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예. 예, 조금 힘드셨다가 이제 좀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래서 수익 보고 나와야겠지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요? 단기나 중기 둘 다 뭐하다나. 단기 투자, 중기 투자 둘 다 상관은 없으시다고 하시고요. 예. 목표가가 알고 싶으신가요? 예. 예, 비중이 많지 않으신데요. 다른 종목들은 포트에 많이 담겨 있으신지요? 아니요. 다른 종목들은 거의 없으세요? 있습니다. 있으세요? 예. 예,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수익이 좀 나고 계십니까? 수익이 조금 난 것도 있고, 좀 안 난 것도 있고.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예. 궁금한 게 LG 이노텍이시고요. 예. 예, 추가적인 매수를 고려하는 건 아니시죠? 추가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예, 주가가 상승 탄력이 있다면요, 추가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정수창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LG 이노텍이요? 예. 예. 지금 LG 이노텍은 지금은 이제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은 이제 8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며칠 안 되셨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낙폭 과대예요, 상당히. 예. 근데 LG 이노텍은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원자보 총리가 중국의 경기 부양을 의지를 내비쳤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그리스의 디폴트 사태가 조금은 이제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해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2차 이제 결선 투표도 있고 그 수장이 좀 바뀌는 이제 약간 갈등 요인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유럽의 정상들이 어떻게든 이제 그리스를 끌고 가려는 모양이 있어서 지금 완만하게나마 해결되는 기미가 보여서 지수가 반등을 하려고 하죠. 오늘은 이제 기간이 상당히 이제 프로그램 매수를 포함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800대는 지수로서도 바닥이라 좀 보이고요. 오늘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요. 금감원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공매도를 일단은 조치를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셀트리온이 공매도의 압박을 많이 받아서 회사가 무상증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을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무상증자를 틈에서 공매도 세력을 이겼죠. 그래서 시장이 이런 공매도에 관계된 것이 많이 이제 불합리에 대해서 시장에 각광을 받게 됐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LG 이노텍은 외국인이 사는 거에 비해서도 한 7일 정도 계속 매수 세력이 있었어요. 그 얘기 뭐냐? 이건 제가 볼 때는 쇼커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매도가 이제 많이 했으면은 더 낮은 가격이 데려가면은 자기네들이 이익이 받는데 이미 한 20% 이상, 30% 이상 수익을 받았기 때문에 빨리 쇼커버를 해서 메꿔놓지 않으면은 지수가 반등할 때 오히려 손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한 9만 원 전후는 갈 수가 있고 보고요. 한 6개월 이상 놔두시면 한 11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회사 내용도 원래 좋고요. 그동안에 낙폭이 좀 과대했죠. 특히 이제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요럴 때 급반등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쇼커버가 났을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800, 1900 전후 조금 못 미쳐서는 반등이 나오고요. 다시 내려와도 1800선은 지지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가 디폴트 되기 전에는 그렇게 하니까 지금 아주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또 추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마 수익이 조금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LG 이노텍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하셨고요. 1차적으로 9만 원, 2차적으로는 11만 원까지 목표가 설정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메모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LG 이노텍 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몇 개 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 파라다이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GKL이나 강원랜드와 비교해서도 월등히 좀 주가 상승세가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파라다이스를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군요. 12,5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2660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매도가 알려주십시오. 수원에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는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일단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요 근래에 올라간 동기는 아무래도 원화 가치 약세에 따른 외국인들의 내방객이 좀 늘어나면서 중국인들, 특히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이 자,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일단 원화로 환전하면은 쓸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파라다이스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4월 달부터 지금 6,500원에서 거의 뭐 13,000원까지 조정다운 조정 없이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오르면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매물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항상 주가라는 것은 어떤 주가의 기본적인 가치보다는 상승에 따른 이익 실현 물량의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 현재 보면은 파라다이스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옆으로 횡보 조정 내지 이러면서 매몰 소화를 할 걸로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시청자님께서 12,500원에 30%를 사셨는데 20일이 지금 21선이 11,300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1선이 깨진다면은 한 반절 정도 30%에서 한 15% 정도 일단은 매도를 해서 좀 가볍게 가져가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좀 홀딩을 하시되 문제는 직전 고점을 강하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또 매수가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상승하거든요.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상승에 따른 조정 그리고 이익 실현 물량의 또 출회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때문에 올라온다면은 직전 고점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 50% 반절 이익을 실현하고 나머지 15%를 좀 더 지켜보는 전략으로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소 높은 가격대에서 사셨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많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매수가 회복하시면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고요. 나머지 분량을 대응하십시오. 파라다이스 받습니다.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현대산업을 볼 텐데요. 먼저는 삼성테크윈을 문의를 하셨었는데 앞서서 풀이가 됐으니까 현대산업을 봐달라고 문자를 또 한 번 보내셨습니다. 현대산업을 23,0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신데요. 기간을 좀 알고 싶다고 얼마나 들고 가면 좋은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풀어드립니다. 예. 현대산업은 이제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투자자분도 아마 조금은 뭐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확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건설이 많이 이제 낙폭이 과대했고요. 예. 지금 이제 1800을 지지받고 지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지금 이제 상승 트렌드를 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특히 이제 현대건설은 이제 대림산업이나 이런 것처럼 뭐 대우건설 다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국내를 위주로 한 건설업은 상당히 안 좋아요. 예. 그러나 이제 해외를 위주로 한 중동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해외 플랜트를 위주로 한다든가 이런 건설업은 그래도 낙폭이 과대할 때 이렇게 들어가면은 수익이 낼 수 있는 많은 여지를 가지고 있죠. 현대산업은 또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카타르의 고속도의 수주도 있었고요.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라크에 하나건설이 이제 수주도 있는데 현대건설도 컨소시엄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주에 대한 혜택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중동에서의 플랜트 수주 같은 것이 상당히 다양하게 때때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외국인들 선호하는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림산업이나 마찬가지 지금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한 27,000원 정도, 27,000원 정도의 저항선을 마주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29,000원까지 갔습니다만은 요번에는 27,000원이 1차적인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를 봤을 때는 한 1900선을 조금 못 미쳐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요것도 한 27,000원 정도 지수에 맞춰서 조금 그거를 이제 그 차익 실현하는 걸로 보시고요. 27,000원 정도에서 일단 저항을 맞고 조금 내려오되 밑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22,000원 밑으로는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한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23,000원 전후에서는 만약 27,000원에서 23,000원 정도 다시 내려오면은 추가 분할 매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 6개월 이상 가시면은 다시 29,000원을 넘기지 않을까. 연말 되면은 이제
뭐 그리스 악재도 해소되고 그러면은 어차피 8월 9월서부터는 장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6개월 이상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올 거라 보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한 27,000원 정도에서 일단 끊어주고요. 한 23,000원 전후오면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대산업 봤습니다. 자, 이번에 전화를 또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02-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신 세 번째 시청자 연결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어디서 전화 주세요? 이건 전주인데요. 전주요? 전라북도. 예. 용현 BM. 용현 BM이 궁금하시다고요? 예. 예, 용현 BM을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한 10% 되고요. 예. 두 번에 해가지고 1,900원에서 했는데 한 9,000원 선에 지금 맞춰 있어요. 지금 평균 매수 단가가 한 9,000원 되시고요. 두 번에 나눠서 사서 비중이 10%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좀 오래 들고 계셨네요. 예, 오래 들고 있습니다. 예. 주가가 지금 6,000원대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최근에 6,000원도 잠깐 깨졌었다가 그래도 6,000원은 지지가 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에 풍력 관련주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흐름이 좋지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예. 시청자께서는 그래도 비중이 많지 않으시니까 걱정이 좀 덜 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좀 이게 너무 많이 처음에 샀을 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좀 10% 되니까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또 회사나 앞으로 말하자면 더 전망 금년 말까지 가면은 어떻게 되는가. 좀 여러 가지 궁금하네요. 아, 그러세요? 네. 일단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종목을 하루빨리 좀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예. 예,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신 거고요. 예. 지금 자리가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또 한 1년 이상 들고 가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고요? 예. 예, 목표가, 손절가까지 함께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좀 봐주세요. 예, 정태식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 용현 BM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면은 요 근래 풍력 관련주들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자, 용현 BM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11월 달, 12월 달에 올해 1월 달까지 한 급등한 이후에 다시 주가가 좀 빠지면서 거의 그 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보면은 차트상으로도 썩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오르면은 반등이 하락이 좀 작은 것이 좋은데 도로 원위치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앞으로 시장은 충분히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한다면은 재생에너지 투자는 분명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면은 풍력 같은 경우에 전기 생산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비싸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유럽이라든가 유럽 위기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투자가 지금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시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풍력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대응보다는 지금은 업황이 좀 좋아지기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추가 매수보다는 앞으로 추가 매수한다 하더라도 반등보다는 옆으로 횡보내지 바닥을 다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보다는 좀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유럽 위기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살아나는 흐름을 보여야 이 정도 좀 갈 거로 보고 있거든요. 현재 위치에서는 추가 매수보다는 좀 관망으로 대응을 하시고 더더군다나 시청자님께서 한 10%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 한번 상황을 지켜보면서 업황이 개선될 때까지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문자 종목 중에서 동아원 보겠습니다. 동아원을 2,785원에 30% 기관이 매수를 하길래 오늘 매수했는데요.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의를 하셨습니다. 정수창 전문가님. 예. 이런 거는 이제 투자자분이 아마 같이 투자를 한다는 이런 개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분기에는 좀 적자를 좀 봤었는데 한 21억 정도 적자 봤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의 2분기는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제 예전에도 보면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적자가 많이 이제 돼 있을 때 감자도 하고 이렇게 그랬었죠. 그래서 뭐 2,000원 미만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감자를 통해서 흑자 전환하면서 턴어라운드 되면서 지금 이제 3만 원대 위로 올라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종목도 보면 이제 먼 발치로 이게 크게 길게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거래량 자체가 일일 거래량이 한 10만 주가 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크게 이제 시장에 관심이 있는 그러한 테마주나 시장 주도주의 성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회사 내용이 지금은 상당히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한 6개월 이상 놔두시면은 한 4,000원 이상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단기 매매해서 조금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물론 이제 급등주 이런 거 같은 거는 금방 뭐 상한가도 나오고 하지만 또 반대로 또 하한가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는 간발하게 크게 급등을 하진 않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갑자기 흐름을 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단기 투자용은 좀 아니고요. 한 6개월이나 심지어 한 1년 정도 놔두시면 한 4,000원이나 5,000원 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양돈용 배려 사료는 조금은 실적이 안 좋은데 양계용으로 해가지고 사료가 앞으로 좀 좋아져서 일단은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놔두시면 만약 4,000원만 가도 거의 한 70% 이상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 매매에 연연하시는 것보다는 6개월 이상 장기 투자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잘 사셨네요. 동아원 받습니다. 자, 이번에 원익 IPS 봐드립니다. 9234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8,660원에 15%를 가지고 계신데 주가가 왜 이렇게 갑자기 내리는지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부산에서 문의를 하셨네요. 예, 원익 IPS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리는 이유는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사실 예. 보면은 주가라는 것은 뭐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수급이 좋으면 올라가고 수급이 나쁘면 내려갈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요 근래 원익 IPS의 하락 이유는 기관들의 집중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뭐 기관들이 매도가 나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더 좋은 종목을 갈아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익이 날 수 있는 한마디로 좋은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쪽이 수익성이 더 좋다 그러면은 이 종목이 좋더라도 또 빠져서 다른 종목 갈아탈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원익 IPS는 지금 보면은 실적은 뭐 이렇게 좋습니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중국의 LG 디스플레이라든가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중국의 8세대 LCD 공장을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때문에 그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원익 IPS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요 근래에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급이 지금 꼬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국의 그 LCD 공장을 건설을 하면서 원익 IPS도 수혜가 입을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원익 IPS 차트를 보시면은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지금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앞전에 4월 달에 그리고 초하고 중순에 저점을 형성했던 자리가 7,100원 정도인데요. 이 자리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지지를 받았고, 또 반등 이후에 다시 빠졌습니다만 오늘 아래꼬리를 달면서 일단은 7,100원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앞전 저점을 지금 지킨다면은 지금 기술적으로도 뭐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가져가시고, 그러나 위에 보면은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일단 매도를 권해드리겠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8,000원짜리가 매물이 강하거든요. 8,000원짜리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그 위로 돌파를 못 한다면은 한 반절 정도 매도를 해주시고, 만약에 돌파를 했다 그러면은 가져가시고, 이 앞전에 고점을 형성했던 자리가 8,700원 정도 됩니다. 그 자리가 또 여러 번 저항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8,700원이 또 2차 목적가가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지금 주가는 올라가면서 매물벽이 많기 때문에 반등 시마다 물량을 축소를 해주시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330 하나님의 종목이죠. 대아TI 봐드립니다. 매수가가 1,940원이시고요.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 손실이 좀 많이 있으시네요. 예. 예. 원래 이제 지지선이 한 1,700원 정도가 됐는데요. 대아TI는. 원래 이제 뭐 러시아하고 무슨 철도 관계라든지, 근데 뭐 대북 시베리아 철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때 GTS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제 부각이 되는 종목이에요.
특히 이제 요 종목은 이제 우리 이제 대선 관련주로서 봤을 때는 이제 김문수 씨하고도 조금 연관돼 있죠. 근데 GTS를 광역철도라든지 이런 이제 정책 수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좀 연관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일단 그런 이제 그 대선 그 지지 여론으로 봤을 때는 오늘 같이 뭐 아시텍 W라든지 WB라든지 넥센테크라든지 김두관 씨하고 약간 연관되는 것이 조금 더 탄력이 좀 있고 김문수 씨하고 있는 거는 조금 약간 그런 역학적인 것도 조금 없지 않아 있다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의 가격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일단은 상당히 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마 더 떨어지긴 좀 어렵고 밸류에이션 자체는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테마주의 성격이라는 걸 떠나서 회사의 그 밸류에이션 자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손실이 많이 보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추가 매수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손실을 커버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한 1940원이나 50원 가기는 조금 어려워요. 지금 이게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1600원의 선에서 다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한 1400에서 1600원 정도라도 올라가면은 조금 회복이 되는데 물량을 약간 더 실어야 위에서 내려온 손실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그 업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특히 이제 뭐 시장의 흐름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가 아무래도 조금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가 조금은 움직이려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시장 주도주의 흐름을 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저평가돼 있으니까 조금 매수하셔가지고 한 1600원 전후에서 조금 차익 실현, 차익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저거한데요. 그래서 손실을 조금 만회하는 이런 전략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리캠인데요. 리캠을 18,000원에 사셨습니다.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사셔서 지금 손실을 굉장히 크게 보고 계신데요. 10% 가지고 계시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0810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리캠 보겠습니다. 예, 리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손실이 상당히 크시네요. 뭐 지금 가격이 8,000원이니까 거의 50% 이상 손실이 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캠이 빠지게 된 동기는 그 실적하고 연관이 돼 있을 텐데 작년에도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좀 하향 조정됐고요. 올해 1, 4분기도 전년비 대비 실적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 바람에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리캠 같은 경우는 전해액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지금 보면은 삼성 SDI하고 LG화학이 주요 고객입니다. 그래서 리캠 같은 경우에 2차전지 시장에 수혜를 받을 거로 봅니다만은 현재 보면은 일단은 뭐 상당히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썩 리캠한테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보면은 주가는 충분히 조정을 받은 걸로 보고 지금 차트상으로도 보면은 반등이 나올 시점은 아닌가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면은 손절도 칼같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현재 보면은 추가 매수 가능한 시점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직전 최저점이 7,55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7,550원이 깨진다면은 추가적으로 매수한 10%는 일단은 손절로 처리하시고 나머지 10%는 좀 더 가져갈 것을 권해드리겠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7,500 직전 저점이 7,550원입니다. 그 자리가 깨진다면은 추가에 매수했던 부분은 일단은 짧은 손절로 매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자리가 안 깨진다면은 추가 매수 올라온다 그러면은 또 매물대가 위에 첩첩이 있거든요. 항상 매물대에서 일단은 매도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든가 매물대에서 만약에 전량 매도가 좀 아쉽다 그러면은 50%라도 매도를 해서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말씀 드리겠고 만약에 올라온다면은 9,300~400원대가 또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9,500원대에서 일단은 일부 이익 실현 또는 전량 이익 실현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을 잡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KB금융을 볼 텐데요. KB금융을 2만 원대 매수를 하신 분이 보내셨습니다. 26,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적지 않으셨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고 9660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6만 원대 팔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 지금 가격대는 3만 원대인데요. 앞으로 KB금융은 어떻겠습니까? 예. 지금 많이 저점이죠. 지금 이제 좀 많이 아깝네요. 6만 원에서도 매도하실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그리스의 사태라든지 그 스페인 사태가 아무래도 영향을 받아서 금융주는 이제 크게 주가가 상승 턴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좀 과대하죠. 최근 들어와서 이제 한 44,000원 정도가 좋은 가격대였었는데 거기가 이제 매물대거든요. 근데 44,000원에서 지금 36,000원대는 상당히 많이 낙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6월 17일에 그리스 총선이라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강한 상승 반등을 하기 좀 어렵고요. 최근 들어와서 이제 포스코에서도 물량이 있었는데 물량을 좀 많이 내놨죠. 그래서 포스코가 나온 물량을 좀 소화하고 했기 때문에 물량 부담도 좀 적고, 최근 들어서 이제 공매도 같은 것도 이제 조금은 일단은 그 감시 대상이 되고 한다 보니까 그 공매도 세력도 조금은 자치를 감출 거고 하는 거 보면은 지금은 여기서는 반등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6개월 이상을 보신다라면은 그리스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디폴트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요. 한 6개월 이상 봤을 때는 다시 갈 수 있는 자리는 한 43,000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한 4만 원이 일단은 매물 압박을 받을 겁니다. 일단은 2만 원대, 3만 원대, 4만 원대 공이 있는 데는 일단은 매물 압박을 항상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9,000 얼마라든지 거기에서 조금 한번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더 내려갈 확률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39,000원, 4만 원 약간 못 미치는 데서 일단 끊어주고요. 한 6개월 이상 보시다면 한 43,000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깝습니다. 6만 원짜리는 좀 적어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어느 정도는 중요한 자리에서는 조금 매도도 해주고 조금 물량 조절을 하셔야 수익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뭐 장기적인 가치 투자만이 꼭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SK 하이닉스를 볼 텐데요. SK 하이닉스 22,850원에 10% 가지신 분 계십니다. 진단해 주십시오 하셨는데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라면 오늘 6% 급등을 했으니까 정말 바닥에서 잘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은 수익을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네, SK 하이닉스는 뭐 좀 보면은 단기 대응하지 마시고 예. 좀 길게 가져갈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디램 가격 하락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어떤 주가 상승을 가로막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디램 가격도 서서히 지금 반등을 찾고 있고 현재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글로벌 경기가 좋아진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현재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아무래도 오버행 이슈, 뭐 채권단이 아직도 물량을 좀 갖고 있는데 그런 오버행 이슈라든가 또 공매도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한 걸로 보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올라온다면은 또 공매도 부분에 대한 쇼 커버가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또 주가가 급반등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단기적으로 보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좀 더 SK한테 주인이 옮겨갔기 때문에 앞으로 SK와의 시너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대를 한다면은 좀 길게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짧게 한 종목만 더 볼게요. LG화학을 내일 시초가에 사고 싶다 의견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보셨습니다. 7023님께서 은평구에서 문의를 하셨는데 LG화학 매수 괜찮겠습니까? 괜찮죠. 예. 예. 지난주에도 저는 이제 그 LG화학이 빠질 때, 이제 투자자분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30만 원대는 상당히 좋은 가격대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한 6개월 이상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이 난다는 거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단은 내일 이제 미국장이 좀 오를 거로 예상이 들어요. 저는. 근데 그러면은 아침에 시초가에 사신 거는 사실은 약간 높게 살 수 있어요. 그거 다 몇 프로지만은 그래 어떻게 하시냐? 만약에 미국장이 떨어지면은 아침서부터 시초가에 사세요. 그래도 전 무방하다. 단 하루 이틀로 볼 게 아니니까 저 한 3개월이나 6개월은 최소한 가져간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장이 떴으면은 한 10분 정도 있다가 조금 이제 떴다가 약간 그 얼마 차이 아닙니다만은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사실 수 있게 그렇게 하시고 장기 투자하시면은 이거는 뭐 거의 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수익 날 수 있으니까 또 특히 시초가에서 조금 저거 뭐 몇 프로 왔다 갔다 하신다 하더라도 크게 염려할 종목은 아니다. 성투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센투자플러스 아쉽지만 오늘 시간도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센플러스 정태식 전문위원, 모두에셋월드의 정수창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이죠. 두 가지 참여 방법이 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